안녕하십니까. 일요일 리서치입니다. 활기차네요. 이때부터 휴가니까. 아니 다음 주에도 나와서 이거 할 거예요? 아침에 그거? 저 뭐 이번에 연휴 때 안 내려가면은 하죠. 하지만 제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뭐 집에 안 가면 전에도 뭐 나와서 이렇게 뭐 좀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뭐 집이 여기서 어디지? 지금? 저 여기 대방역 쪽이라 금방 갑니다. 저 자전거 타고 오면은 도어 투 도어로 한 15분 걸리나? 그렇죠. 뭐 저 회사 나오는 거에 대해서 막 이렇게 되게 힘들어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뭐 별로 힘들지는 않습니다. 큰 타격 없어요. 어제 미국 진시부터 얘기하자면, 네. 그러니까 오늘 어떨 때 미국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정말 어제 미국은 정말 신기했어요. 일단 뭐가 신기했냐라고 하면은 뭐 소매 판매가 잘 나와가지고 금리가 올라간 건 이해가 되죠. 금리가 올라가니까 달러가 올라간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보통 금리가 오르면은 이 저희가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업종이 IT나 헬스케어 같은 성장주고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업종이 금융업종이잖아요. 어제 금융업종은 안 좋았고 IT 같은 경우에는 올라와가지고 나스닥은 플러스였고 다우랑 S&P는 그러니까. 마이너스였습니다. 이게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금리 올라가면 경기 좋아지고 시클리컬 좋고 이런 거랑은 좀 다른 흐름이었다라는 거죠. 좀 신기한 상황이기는 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소매 판매 때문에 금리를 올린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좀 소매 쪽 경기 중에서도 뭐 이렇게 온라인 판매라든지 의류라든지 이쪽이 좋으면서 IT에서도 좀 하드웨어 관련된 소비재에 관련된 것들 있잖아요. 그쪽 노출도가 높은 것들이 좋았다는 게 좀 특징적이었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뭐 경기 좋아져서 제 생각에는 다들 다음 주 일정 중에 연준, 우리로 하면 목요일 아침에 연준 발표하고 나서 하는 그렇죠. 거죠. 목요일 새벽이죠.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뭐 테이퍼링은 뭐 식상하고 이제 그때 이제 점도표 같은 거 좀 관심 있다는데 뭐 엄청나게 뭐 새로운 이게 연유적인 좀 불안해들 하시지만 그 뉴스 같지는 않고 오히려 나는 어제 시장 보면서 미국이 리오프닝 쪽으로 확실히 더 가는 게 나왔을 때 달러가 강해진다면 네. 달러가 강한 거는 정말 걱정스러운 일이죠. 그렇죠. 그게 오히려 좀 고민스럽고 어제 항공주 같은 것도 좋더라고. 제가 항공주를 얘기하니까. 그래 어제 이거는 아침에 하는 빨간 시황에서 다 말씀하신 건 했고 우리는 이제 다음 주에 일정부터 한번 체크해 보시죠. 다음 주는 진짜 다 정치 일정이네요. 다 정치 일정인데 중요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뭐 여기 안 나온 것도 뭐 하원 같은 것도 난 있고 하원이 그래가지고. 중요했거든요. 어제 기자분이 전화 왔길래 네. 하원에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나올 것 같은데 제 통화 정책보다는 내 생각에는 부채요? 부채 이슈가 다 전 세계적으로 부상하는 것 같지 않아? 맞습니다. 부채 이슈도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저 예산안도 확정돼야 되고 하는데 뭐 공화당 입장에서는 예산 안 줄이면은 이거 부채 한도 협상 안 해줘라는 입장인 거고 예산안에 대해서도 요새 갑자기 성함이 생각 안 나네요. 매친이었나요? 그 민주당 상원분인데 이분도 좀 이렇게 좀 조심해야 되는 것 같은 입장을 보이다 보니까 지금 공화당이랑 민주당이 50대 50이잖아요. 민주당에서 반대자가 나오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좀 반대하는 모습이 나타나니까 흔들흔들하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공화당은 더 이렇게 안 해주면은 이렇게 변화 안 시키면은 그 부채 한도 협상 없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 이 이슈는 10월 달까지 끌고 가면은 되게 불안해지는 상황입니다. 끌고 가는 빨리 분위기여서 그렇죠. 그렇죠. 빨리 지금 끝내줘야 돼요. 분위기는 끝내지 못하는 분위기로 가서 사실 저희 중에 주식하는 사람 중에 미국이 디폴트 날 거다라는 거를 생각하는 분은 없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진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정말 큰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2011년에 주가가 한번 여름이었죠. 강등 한번 당한 것만으로도 전 세계 증시가 난리가 났는데 과연 정말 디폴트 얘기까지 나오면은 정말 역사상 유례없는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부채 한도 협상 같은 경우에는 뭐 상향이 안 되더라도 적어도 유예 정도까지는 될 거다라고 다들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 과정이 순탄치 않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이슈도 있고 이제 다들 정부 부채가 금융위기 뒤에 우리 미국은 정부 부채, 한국도 정부 부채 문제가 있지만 가계 부채가 계속 금리를 맞습니다. 올릴 것 같고 네. 중국은 기업 부채 문제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최근에 갑자기 떠올랐죠. 네. 그러니까 이 부채 이슈가 여러분 여기서 심플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게 스스로도 부채 이슈에 좀 자기 스스로의 부채 투자라가 뭐 부채가 많으신 분들은 전 세계가 부채가 문제되고 있다면 나한테도 다가올 수 있는 거거든요. 관리하셔야죠. 심플하게 생각하셔야 되는데 이거 복잡하게 뭐 남의 일이 아니라 부채 관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내가 더 투자 금액을 해가지고 얼마 벌 수 있다는 생각보다 부채를 줄여서 내 투자의 리스크 노출을 줄여야 되는 시기 이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FOMC가 20일, 22일 날 있고 네. 뭐 이것뿐만 아니라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영국도 통화정책 회의가 있고요. 그 일본도 통화정책 회의가 있고요. 다음 주에는 통화정책 회의가 굉장히 몰려 있습니다. FOMC에서 이번에 시장금리 올려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당연히 아무도 없고요. 테이퍼링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언급을 할 거냐. 11월에는 테이퍼링 시작할 것 같은데 뭐 경기 판단에 대한 이렇게 문구를 이번에 좀 수정하지 않겠느냐 정도가 이번 FOMC에서 예상하는 내용이다. 이번에 뭐 이렇게 보셔야 11월에 될 것 같아요. 시작하겠죠. 근데 11월에 어느 속도로 할 건지를 좀 명확히 해주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불확실을 제거 차원에서 네, 맞습니다. 200억 불로 할 건지 150억 불로 할 건지 누구 말도 100억씩 1년 동안 그건 아닌 것 같고 근데 점도표 같은 거 보면 이제 뭐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 간의 기계적 연결고리는 없다고 파월이 얘기하지만 어떻게 연결고리가 없어요. 테이퍼링 이제 직시하는 순간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해 시장은 그렇죠. 뭐 점도표 바뀌는 것만 하더라도 그쵸. 시장이 반영할 텐데 뭐 내년 내후년 어떻게 바뀔지 어떻게 압니까? 그런데도 이 전망 바뀌는 게 반영을 하니까 이거는 중요한 거고요. 뭐 테이퍼링이 연장될 수도 있다라고 했던 기대 요인 중에 하나가 고용 지표가 좀 안 나왔었던 거였잖아요. 저 그 전에 먼저 5페이지 아래쪽에 있는 그림 2번 먼저 보여드리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이게 뭐냐면은 잡 오프닝입니다. 그러니까 구직 건수예요. 아니 구인하는 광고 건수예요. 지금 이게 통계 나온 게 2000년대 초반인데 이때 이후로 가장 높습니다. 그만큼 일을 구하기가 그 구직자를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거고요. 그만큼 이제 실업급여를 지급한다던가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더 이렇게 구직자들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실업급여 같은 경우에 이제 9월달에 이제 끝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실업급여도 못 받고 구직자 찾는 데도 많고 그러면은 다들 이제 고용을 그 실업보다는 취업하려고 하겠죠. 고용 지표는 당연히 개선될 우리가 완전 겁니다. 다른 상황이에요. 미국은 지금 학교를 등교를 이렇게 했는데 스쿨 드라이버가 없어서 등교 못 한다는 그쵸. 거예요. 근데 구직을 아무리 연봉을 올려줘도 사람들이 가서 안 하려고 한대요. 왜냐하면 실업급여 받는 게 나으니까. 그쵸. 아무도 할 생각이 없는 거죠 지금. 참 이런 게 문제고 또 하나 다음 주 정치 이슈 퍼드 이슈도 이거가 네. 간단한 이슈 같지 않은데 내가 보기엔.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게 미국, 일본, 인도, 호주 요렇게 다이아몬드형으로 돼 있는 사자 안보 회담이 다음 주에 예정돼 있는데 일단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 문재인 대통령님도 이렇게 출국을 하셨는데 유엔 총회가 있잖아요. 유엔 총회 때 BTS가 나오던데. 네네네 같이 갔죠. 이 유엔 총회 때 이렇게 각국 정상들이 모이는데 그 중에서 이 쿼드 4명이 정상회담을 한다라는 거고요. 뭐 바이든 대통령 당선 이후에 취임 이후에 다자간 회담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대면으로. 대면이니까. 그만큼 뭐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안보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다,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라는 의지를 좀 보여주는 것 같아서.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최근 좀 서구권에서는 좀 중국을 견제하는 움직임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미국만의 게 아니라는 네네네 게 맞습니다. 영국이라든지 EU라든지 계속해서 이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물론 표면적으로는 아니, 중국 견제하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어저께 같은 경우에도 그 오커스라고 해서 AU, 호주, 그다음에 UK, 영국, US, 미국 합쳐서 AU, UK, US 합쳐서 오커스라고 하는데 이 3자를 이렇게 묶어서 그 첨단 기술에 대해서 뭐 협조하자라는 협약을 맺었는데 당연히 이렇게 외부에서는 좀 중국 견제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 영국 보리스 존슨 총리 같은 경우엔 그 특정한 국가를 배제하기 위한 거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아니라고 하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거슬릴 수밖에 없는 게 뭐 EU 같은 데서도 우리 뭐 아시아와의 무역을 굉장히 중요하게 하면서 대만과도 무역을 좀 더 증진하겠다라고 하면은 중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거부감이 생길 수밖에 없죠. 대국가로 하나의 국가로 인정하는 것 같은 이 제스처를 취한 거니까. 당연히 뭐 표면상으로는 뭐 중국이랑 뭐 배제하는 건 아니다라고 하지만 대만으로과 무역은 늘리겠다라고 하면은 이게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기는 하죠.
일각의 의견이지만 뭐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이 나온 것도 중국 포위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호주도 앞장서고 있는 상황이고 몽골로이드에 대한 백인들의 어떤 역사적으로 공포 그런 것들 때문에 하여튼 생각보다 이 현상이 좀 오래되는 것 같고 올해 매경 지식 포럼도 제가 이제 갈 수 있는 시간을 가서 들었는데 주로 들었던 게 미중 간의 문제 위주로 이게 또 다 이번에 인터넷으로 볼 수 있었지만 가서 이렇게 보면 분위기가 좀 있으니까 근데 너무 사람은 없더라고요 확실히 비대면에는 근데 뭐 신문으로 매경을 경제에서 아무 기자들이 요약해줘도 현장에서 그런 게 있는데 핵심은 이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해결 안 된다.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 당장 이번 주에 얼마나 안이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었냐면 왕이가 오니까 뭐 혐한령이 약화돼. 이거 보면 정말 너무 조용하게 끝났죠. 정말 이거 밑도 끝도 없는 요즘 시장의 가장 큰 문제가 시황을 한다는 얘기 스타일로 해가지고 또 밑도 끝도 없는 얘기를 자꾸 하니까 그런 거 이걸 굳이 그런 걸 언급하기도 그렇고 저희가 이제 그러는데 뭐 저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왕이도 와가지고 저거 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이런 생각이니까 니네들도 알아서 선 줄 잘 서 그러고 간 거고 우리는 입장에서 미사일을 한번 쏜 거지 뭐 이게 좀 이렇게 우리도 의지가 있다 보여줘야 되고 이게 참 이게 투자에 있어서 상상력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라고 그러니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참 상상력이 잘못하면 소설이 되니까. 소설이지. 그러니까 왕이 오니까 뭐 당장 뭐 게임주가 된다 별 얘기를 다 해결해 내가 아유, 사실 쉽지 않죠. 개인적으로 친한 사람들한테는 뭐 개소리냐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뭐, 거 썼는데 여기가 미디어니까 내가 이렇게 하지 어디 유튜브 같은 데 가서 할 때는 되게 점잖게 얘기해요 요즘 정말 뭐 말도 뭐 약간 완화적으로 뭐 이렇게 얘기하는 편인데 이 어떤 정치 이슈가 중요하고 독일도 네. 어떻게 보면 좀 네. 이거 독일은 아직까지도 이게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메르켈이 너무 잘했죠. 근데 메르켈 총리가 이제 임기가 끝나가지고 다음 주 일요일 날 이제 선거를 하면서 이제 바뀌는데 아직까지 부동층이 거의 3분의 1입니다. 아직 누구를 찍을지 어떤 정당을 지지할지 결정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그 상황에서 중간에 어디랑 또 연합하고 이런 모습도 나타날 것 같아가지고 다음 주는 독일 정치는 좀 엉망일 것 같아요. 좀 아직까지는 결정은 안 돼 있는 상황이고요. 참 특이한 게 근데 참 서구권은 유럽 쪽은 일요일 날 선거를 안 해요. 한국으로서는 그래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일요일 날요? 우리 예정일이 일요일이더라고요. 그거 알아? 10월 달에 우리 또 휴일 하나 늘어난 거? 2번 아니에요? 한글날이랑 개천절? 근데 하여튼 무슨 휴일이죠? 월요일 날인데 원래 빨갛게 안 돼 있는데 빨간 날로 바뀌 네네네. 그게 2번. 개천절 다음 날이랑 한글날 다음 날. 그래? 그럼 언제지? 내가 저 헷갈려. 9일인가요? 4일이랑 9일인가 그럴걸요? 그래? 4일이면은 11일인데? 네. 4일이랑 11일이네요. 한글날이 9일이니까 토요일이라서. 와이프가 바람 쐬러 가고 싶다 그러는데 내가 언제 가? 그랬더니 휴일 있잖아. 뭐지? 갑자기. 네, 휴일이 진짜 갑자기 늘었어요. 다음 주 월화수 쉬고 그 다음 내 주 생각에는 사람을 엄청 우리 국내에서라도 차 몰고 다 나가. 장난 아닙니다. 장난 아닐 것 네. 같아. 내가 예약이 안 될 거다 딱 그러고 왔는데. 저 결혼식 때문에 해운대 한번 갔다 왔는데 저 해운대에 그렇게 사람 많을 줄 생각도 해운대 못했어요. 난리고. 아니 마스크 안 하고 다들 수영하고 난리던데요? 그래? 수영 그거까지. 수영할 때는 마스크를 안 할 수가 없죠. 오늘 해운대에 굉장히 꽤 오래된 그 스페인 레스토랑이 있어요. 그 LCT 있고 파라다이스 그 사이에. 네. 그 내가 좋아하는 곳이에요. 아주 그쪽에서 꽤- 묵었는데. 그쪽에서 하루 묵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그 뭐 스페인 요리 먹으면서 이렇게 술 한잔 태양 그 일몰 보면서 보기 좋은 곳인데 뼈 터지더라고 저번에 나도 갔을 때 보니까. 사람 너무 많습니다. 생각보다 관광지들도 그렇고 제주도 같은 데도 요새 너무 내가 요즘 놀라는 게 그 여행사들이 거의 문을 닫고 있다가 일단 출근들은 하는 거 같아요. 네. 중소 여행사. 그쵸. 그래서 진짜 여기서 더 되면 좀 버티기 힘든 상황에 분들 계시는데 뭐 다른 일 하시면서 버티고 계셨는데 출근들을 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물어보는데 여행비가 그 경비가 많이 비싸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호텔 숙소 예약 같은 거에 각자 하면 되는데 비행기가 비행기가 문제입니다. 싸질 수가 없더라고요. 아직도 병목 현상이 좀 심한 것 같아요. 아직 항공권은 많지 않고 이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좀 생기기 시작하고. 나중에 돼도 그게 너무 비쌀 것 같고. 나 조종사 분들도 우리나라만 해도 아시아나의 조종사를 많은 분들이 관뒀잖아요. 아, 그래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쉬는 게 아니라 관두시군요. 조종사들은 원래 한 65세까지 했었어요. 네. 사람들이 항상 그냥 모자르니까 조종사가. 근데 이제 다 이제 회사가 힘들어지니까 다 내보내고 이러니까 지금 난 다시 다 뽑을 것 같은데. 또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코스트가 되게 비싸진 상태로 여행을 선택해야 될 것 같아서 옛날처럼 일본 뭐 싸게 갔다 와가지고 뭐 이런 시대가 아니고 아쉽지. 젊은 친구들은 아쉬울 것 같아. 옛날 여행이 쌌었는데. 일본 배 타고 또 가는 것도 있지 않나요? 배 타고 부산에? 일본 배 타고 가면 시간이 몇 시간고. 아니 뭐 저쪽은 아니어도 이렇게 저 어디지? 스시마 뭐라고 하지? 스시마. 대마도. 대마도. 뭐 거기 그쪽은 볼거 배 있다고 타고. 안 가봤지만. 제가 요새 스시마를 배경으로 하는 게임을 하다 보니. 진짜 이게 생각이 다르구나. 아, 농담이었고요. 네, 이어서 네, 차트 넘어갑시다.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한번 펴주시겠어요? 위쪽에 있는 게 이제 채권 수익률이랑 가치주, 뭐 성장주 상대 성과인데 최근에 좀 흐름이 반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데 금리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보통 가치주가 좋고 금리 떨어지는 구간에서는 성장주가 좋은데 대체적으로 비슷하게 가요. 그런데 한 7월 말부터 해가지고 2달, 3달 정도 동안은 이게 그 다이버전스가 발생을 했습니다. 금리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는데 좀 올랐는데 오히려 가치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따라 올라가는 게 아니라 성장주가 더 좋은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점인데 뭐 이거에 대해서 블룸버그 쪽에서 해석을 하는 거는 시장 금리가 상승했었던 거는 경기가 회복되는 거를 반영하는 게 아니라 일시적인 국채 수급 문제, 발행량이 갑자기 늘어나고 하면서 국채 가격이 떨어지면서 금리가 올라간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결국에는 그만큼 아직은 아니지만 경기 회복을 반영해서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한다면은 뭐 가치 쪽에서는 좀 더 기회가 생길 수도 있지 않겠냐? 뭐 이런 이게 의미로 해석의 해석할 수 차이가 얼마나 있겠습니다. 큰 거냐면 국내가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경기가 좋아서 올린다. 그러면 굉장히 시장이 좋아 보이는 거죠. 그쵸. 내가 봤을 때는 한국은행이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금융 불균형 때문이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애써 우리가 그 이슈를 다 걷고 경기가 좋으니까 가능하다 이 논리는 내가 보기에는 자산 가격이 좀 빠져도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경기에 크게 뭐 문제될 건 없고 정말 심각하게 바라보는 거는 저희 가계부채. 불균형 네. 가계부채 문제거든요. 가계부채 작겠다고 걸려오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너무나 낙관적 해석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다니면 그 얘기밖에 안 하던데 전부 다 한국은행이 금리 올릴 정도로 우리 체력이 강하니까 지수가 대형주로 올라간다. 그러다가 아니 무슨 한국은행에서 그런 바보들이냐 그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는데 알고들은 계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하여튼 네. 밑에 거는 말씀드렸고요. 다음 페이지는 산업 뭐예요? 이슈에서는 난 전혀 왕구 시장, 프리미엄 왕구 시장. 무조건 프리미엄 붙으면 잘 팔리는 것 같은데. 이게 왜 썼냐면은요. 한국에 이 프리미엄 그 피규어 같은 거 만드는 회사가 있는데 블리츠웨이라고 있거든요. 여기가 합병 그 스펙이랑 합병해서 상장하는 거 승인이 엊그저께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프리미엄 왕구 쪽 성인용 키덜트 왕구 이쪽으로는 거의 국내 최초죠. 뭐 왕구 업체들 몇 개 있기는 하지만 이쪽 키덜트 쪽으로만 하는 거 해가지고 좀 관련된 산업에 대해서 정리를 했는데 아무래도 이게 상장된다고 하면은 스펙이니까 거래는 아직은 되잖아요. 합병 과정은 좀 더 필요하겠지만 시간은 필요하겠지만 밸류에이션 어느 정도 받고 있는지 뭐 이런 것저것 해가지고 정리를 했는데 글로벌로 보면은 왕구 업체들은 그 국내에 있는 뭐 손오공이라든지 오로라 이런 것처럼 좀 저연령대를 대상으로 한 왕구들을 대부분 판매를 해요. 뭐 프리미엄 왕구들도 이렇게 판매하기는 하지만 이렇게 다양한 포트폴리오고요. 그 중에서도 이렇게 좀 그 학생들, 어린이들 대상으로 하는 왕구들이 대부분 주가 돼 있는 게 미국 쪽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반면에 좀 다양하죠. 프리미엄 쪽도 있고 이렇게 저연령층도 있고 홍콩 쪽에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좀 프리미엄 쪽에 그 집중된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는 상장사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좀 관련된 피어를 좀 찾기가 어려웠는데 그나마 좀 비슷한 게 그 일본 기업 중에 코토부키야라는 데가 있어요.
뭐 여기는 이제 성인용 피규어 위주기는 한데 단가가 막 그렇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여기도 좀 다양해요. 근데 블리츠웨이 같은 경우에는 좀 비싼 장난감들 많이 팔거든요. 뭐 비싼 장난감이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실 텐데 혹시 그 볼트론이라는 거 아세요? 모르죠. 모르세요? 애들이 킹라이온, 장난감 어떻게? 골라이온 뭐 이런 거 모르세요? 이게 그 난 사자 5마리 합쳐 저희 나이 때 어릴 때 보던 건데 이게 비디오 시장에서 골라이온이라고 나오던 게 국내에서 TV에서 킹라이온이라고 반영하고 미국에서는 버전이 볼트론이라고 되고 하여튼 똑같은 메카인데 뭐 그런 거 있어요. 이제 그걸 어릴 때 봤던 사람들이 어른이 됐단 말이죠. 그렇다니까 이거를 살 수 있는 나이가 됐는데 어릴 때는 사실 좀 이렇게 조잡해도 가지고 놀거든요. 근데 어른들은 그 눈높이를 못 맞춰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정교하게 잘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은 굉장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이게 한 40cm 이 정도 되는 거 장난감이 지금 한 70만 원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잘 팔려요, 근데. 그렇죠. 그리고 내가 제일 이해 안 가는 친구가 피규어 알죠? 피규어. 네. 피규어를 정말 미친 듯이 모으는데 그런 분들 있죠. 오피스텔 하나를 따로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전시처럼 지금 해놓더라고. 그래서 이거 왜 얻었냐 했더니 보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가서 그 원피스 나미 있잖아요. 네네네. 나미가 진짜 아주 그 좀 예쁘게 나와 있는 피규어에서 달라고 그랬더니 엄청 비싸더라고. 아유, 끝이 없어요. 제 그런 취미가 거는. 일본 가서 그 맨날 사갖고 오는 게 취미였었는데 거기 보면 또 하나는 막 로봇 옛날 자기가 좋아했던 어렸을 때 못 가졌으니까 야 그럼 이쪽 하는 뭐 그거 이쪽 하는 이거 막 해서 얼마나치라고 하더라고 그거를. 근데 장난감 이런 것들도 애들 갖고 노는 것도 요즘 되게 고급스러워진 거. 아유, 이거는 애들용 아닙니다. 어른용이죠. 그게 한정으로 이렇게 몇 대만 만들어서 이렇게 많이 물량도 많지도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기간이 지나면은 가격이 계속 천정부지로 올라가요. 뭐 이베이 같은 거 보면은 그래가지고 아유, 가격이 끝도 없습니다. 예전에 막 10만 원 하던 거 지금 보면은 뭐 200만 원씩에 막 이베이에 올라와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타쿠의 끝은 부동산이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 저는 둘 데가 없어서 못 사요. 그런데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물량이 많지는 않지만 단가 자체가 올라가지고 이렇게 질이 퀄리티가 괜찮으면 잘 팔리다 보니까 저는 이쪽은 괜찮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좀 피어가 없고 여기 밑에 그림 5번 보시면은 반다이 남코는 저희 다 아시잖아요. 반다이 뭐 건담 같은 것도 만들고 남코 같은 데서 맞아, 게임도 만들고 건담. 그러니까 반다이 남코는 약간 왕국이는 하지만 피어라고 하기는 어렵거든요. 이게 다양한 가격대 제품도 있고 사업도 좀 다양화돼 있는데 거기 말고 뭐 코토부키야 이런 데는 거의 피규어에 올인하고 있는 기업인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성과가 올해 괜찮았거든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근데 좀 밸류를 그렇게 많이 받지는 못습니다. 코토부키아가 한 12배, 남코가 한 30배 정도 받으니까 여기 블리츠웨이 그 다트 들어가서 보니까 작년 손익이 한 30억 정도 되더라고요. 뭐 그렇게 하면은 10배 받으면 300억, 뭐 30배 받으면 1000억 정도 되는데 최근에 좀 성과 개선된 것까지 받으면 이거 좀 더 상향 조정 가능성은 있지만 어쨌든 좀 재밌는 사업 아이템이고 해외에도 이렇게 프리미엄에 완전 집중하는 회사가 별로 없다는 점에서 좀 볼만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세상이 바뀌었냐면 그러니까 나와 굉장히 아들 둘이 있는데 둘째는 나의 어떤 이성적인 DNA를 많이 닮은 것 같고 나의 이성적인 면도 좀 있거든. 나의 어떤 감성적이고 되게 막 노을 보면 좋아하고 나의 음악 좋아하고 이런 거는 첫째가 빼다 닮은 거야. 근데 이제 나의 노을 보면 좋으세요? 보고 있으면 느껴져요. 그러니까 보고 있으면 아 어쩌면 저렇게 다르게 나의 어떤 DNA 일부분이 각자가 들어갔을까. 근데 맨날 어느 날 첫째를 내가 이제 평가절하했던 게 그런 게 DNA가 약간 투자도 약한 것 같고 뭔가 약한 줄 알았는데 나 맨날 어디 가서 무슨 청바지를 되게 비싸게 사는 거야. 그래서 왜 이렇게 얘는 이런 걸 사치할까 그랬어. 그랬더니 근데 그걸 또 샀다가 또 한번 입고 팔고 뭐 계속 하면서 지가 돈을 계속 모으더라고. 그래서 난 도대체 왜 저런 이상한 짓을 할까 했는데 요즘 세상이 그런 거래를 막 신발도 지가 샀다 팔고 뭐 멋을 부려 한 번씩. 신발 같은 것도 하고 뭐 계속 그걸 하는데 어느 날 이렇게 봤더니 아니 지가 어제 갑자기 나한테 아빠 자기가 뭐
통장에 뭐가 있는데 어디로 옮길까 그래서 네가 무슨 돈이 있냐 했더니 지가 돈을 좀 모았나 보더라고. 그래서 도대체 뭐라는 걸까? 근데 또 그런 애가 있고 얼마 이제 식사 자리에서 어떤 친구가 계속해서 시계를 모으는 거예요. 네. 근데 걔가 사치하는 애가 아니었거든. 근데 막 요새 롤렉스가 주문하면 몇 개월 걸린다고 하더라고 돌아오는. 아, 그래요? 그렇대. 그래가지고 시계를 계속 사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걸 뭐 자기가 그래서 너 왜 안 그러더니 그 주식만 열심히 하던 친구였는데 왜 이렇게 너 안 하던 사치하냐? 형 이게 얼마짜리 시간인지 시계가 만날 때마다 바뀌어서 차고 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속으로 얘가 좀 이상하게 변했구나. 내가 너 그렇게 하면 네가 그래도 어렵게 해서 우리가 너 성공했는데 너 왜 그러냐 했더니 형 내가 곰곰이 생각했는데 머리를 써본 거야. 이 시계 가격이 사기 가격을 해놨더라고. 이 시계 가격이 아마존 오른 거는 이렇게 올랐는데 시계는 이거밖에 안 올랐다는 거야. 그러면서 와 아니 원래 재테크 능한 놈이니까 뭐 할 말은 없지만 시계를 막 많이 샀더라고. 근데 주문하면 한참 뒤에 온대는데 얘가 이제 가끔씩 한번 재미로 팔아본 거야. 와 어마어마하다 하더라고. 살려는 그 하는 진품을 그리고 이게 신뢰도가 있는 사람 이 애처럼 진짜 부자인데 시계 이 정도 갖고 있는 사람이 되면 진짜잖아. 그러니까 뭐 참 세상에 요지경이 됐다는 거 지금 당신이 생각보다 그리고 이게 돈이 이 부의 양과 K자 해석을 내가 얘기 많이 하는데 이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은 이 돈이 많이 벌 걸 어떻게 지킬 거냐를 고민을 하다 보니까 시계도 사고 백도 사고 뭐도 사고 막 그러고 있는 거 아니냐. 장난감도 비싼 것도 아유 팔리고 레고 같은 거는 요새 비싼 거 뭐 그냥 100만 원 돈 합니다. 레고가? 네. 왜? 왜냐면 어른을 상대로 하니까요. 레고 그 조립 그거 비싸봤자 이게 언제적 레고 생각하시는 진짜? 거예요. 그 볼트론 아까 얘기했잖아요. 볼트론 레고도 한 70만 원 했는데 그 없어서 못 팔았어요. 근데 그건 완전 한정판이라서 그거 안 뜯고 있으면은 한 10년 있으면 가격 많이 오를 걸요 또. 그런 개념이더라고. 네. 그래서 뭘 사놓고 그냥 희소성 있고 비싼 걸 사면 더 많이 오른다는 논리야. 그렇죠. 인기는 많았고 희소성 있었는데 이제 시간 지나서 다시 못 사는 그때 거는 내가 정말 왜 가격 주식시장에 대해서 올라요. 약간 요즘 더 강한 톤으로 생각보다 강하지 않게 그러니까 주식에서 돈 많이 벌었던 애들이 그런 짓들을 하고 있더라고. 뭐 재미도 없고 뭐 이거 항상 하는 말. 내가 늙었나 봐 형 옛날처럼 주식이 잘 안 돼. 이런 말 하는 애들은 돈 많은 애들이야. 그러니까 차이이 많으면 아는 형도 뭐 야 내가 뭐 이제 많이 노쇠했고 예전 같지 않더라. 뭐 그러면 뭐 했어야 돼? 아 그냥 부동산 하나 샀다 그래서 건물 샀다 건물 그때 얘기했잖아 당신한테 건물 샀다고 누가. 근데 내가 그래서 깜짝 그래서 그 사람들 생각에는 리오프닝 되면 리오프닝 우리는 기껏 대한항공 사야 돼 뭐 이런 거 하고 있는데 리오픈 되면 그쵸. 상가에 사람들 돌아오겠지 하더니 건물 사버리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야 이게 진짜 스케일들이 다르구나. 내가 얼마나 웃었냐면 야 뭐 수익은 안 나겠지만 뭐 다 비어 있는 건물인데 싸게 넘어갔길래 그런 거나 사 그냥 요즘. 그래서 내가 야 이게 부의 이 편차가 그게 정말 장사가 다시 시작하면 그 사람들 얼마나 또 돈을 많이 벌겠어. 그러니까 갑자기 그 얘기하니까 씁쓸하네. 왜 씁쓸하세요? 왜냐하면 가끔 나도 이제 문제가 이 바닥에 오래 있었지만 지난 2년간 부의 격차가 진짜 심하게 벌어졌거든. 그러니까 뭐 집 한 채 이거 부동산 조금 있어 올라온 건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정말 다양한 형태로 이게 못 사는 사람은 더 많아진 것 같고. 이게 저금리 때 한 번씩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금리가 낮았을 때 레버리지를 쓸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사람과 여유가 없는 사람 간의 자산 격차가 좀 벌어지는 것 같고요. 비슷하게 2009년, 11년 이 구간에서도 좀 그런 일이 많이 있었던 것 시계만 같아요. 했던 친구가 소문은 몇백억 있다고 있었는데 그건 아니었고 내가 그냥 정확히 알아요. 그 친구. 나랑 워낙 오래된 친구니까. 하지만 100개 안 됐었거든. 근데 정말 10배 가까이 된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요즘 많아졌잖아. 그러니까 무서운 거야 자기가. 그러니까 막 뭐라도 사가지고 시계라도 사가지고 시계가 진짜 비싸더라. 나는 이거 얼마짜리 되고 처음에서 뭐 나 속으로 물어는 봤지만 난 미쳤다고 그 돈 주고 시계 안 살 것 같아. 저는 그런 시계 이런 걸 안 좋아해가지고 감이 몰라. 없는데 그런 게 시계가 얼마예요? 막 5천만 원씩 해요? 그럼. 아 진짜요? 이상한 무슨 얘기하는 거야. 제가 관심이 요새 그 없어가지고. 차들도 막 차를 몇 대씩 사놓는다는 말이 그게 이제 우리 건물에도 막 롤스로이스 있잖아. 아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서부에 저번에 차가 딱 다 비어 있는데 그 옆에가 딱 하나 비어 있는데 롤스로이스 옆인 거야.
아이씨 거기 새우 잘못 сед다 문 열다가 지금 농담이 아니라 에이, 너무 차라리 이상하게 그 관계 좋으니까 바싹 세워놓은 거야. 근데 에이, 어째 세우지 말자 씨 괜히 피하게 되더라고. 이거 농담이지만 진실로 그랬어요. 근데 부의 격차가 너무 심해져서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게 여러 가지 금리도 올리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이게. 피규어 얘기하다가 이게 아니, 롤스로이스 주차 얘기까지. 이거 진짜 돈 많은 사람들이 많아졌잖아요. 여의도는 월급쟁이들도 괜찮. 야 코로나 때 처음에 자영업은 다 문 닫았지만 우리들은 변화 있었어요? 변화 그쵸. 없었잖아. 그게 여기는 문제죠. 아무 변화 없었거든. 그 재택근무한다고 왔다 갔다 하니까 근무 환경은 더 나쁜 게 아니야. 왜냐면 느슨해졌으니까 통제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체감을 못해서 그렇지. 근데 정말 충격적이었던 그거였어요. 뭐 제가 오늘 말 많이 했는데 리오프닝 얘기를 계속 했잖아. 그래서 밥을 먹자는 거야. 그래서 형, 뭐 이제는 리오프닝이니까 대안한 막 얘기하고 있었더니 안 그래도 리오프닝 될 것 같아서 그냥 요새 건물 어려운 데가 많더라고. 그래서 건물도 사. 그냥 아씨 내 속으로 딱 얘기했다. 내가 이혼가 안지 꽤 됐지만 진짜 그새 정말 부자가 많이 됐구나 너. 이게 현실입니다. 참. 그래서 씁쓸하다는 거야. 난 여기서 막 추석 앞두고 갑자기 나는 말해서 우울한 얘기를 막 막 항공주를 할 하세요. 것이냐 막뭐 하면 맨날 우리끼리 토론하고 있는데 알고 봤더니 그러니까 지금은 되게 어렵지만 결국 그 거리에 사람이 관광객이 다시 찰 거라는 거야. 야, 그 딱 말하는데 야 저구나. 그쵸. 다 비어 있는데 관광객이 다시 돌아오면 잘 됐다는 거야. 겨울에 리모델링 해가지고 고쳐놓으면. 사실 그거를 안다고 하더라도 그 시점을 돈이 있으니까. 모르니까 그 레버리지를 써가지고 이렇게 한다면은 얼마나 버틸 수 있느냐 뭐 이거의 문제인데 쉽게 말해서 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주식- 버티실 수 주식 있죠. 사가지고 안 빠질 주식 찾는 것보다 버틸 수 있는 주식 찾는 것보다 올라가면 좋지만 지금은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하이밸류가 문제인 거 아니야 지금 전체 시장이.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럴 바에는 밸류가 싼 게 뭐냐는 거지. 상황이 안 좋은 게 싼 거래. 내가 그날 정말 일시집에서 듣다가 내가 이분을 오래 알았지만 생각보다 정말 자산을 넓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 부자구나를 느꼈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안 좋지만 좋아질 곳이 뭐냐를 하자. 리오프닝을 얘기했지 내가 막. 그때 항공주 너무 좋아 보여. 네 말이 맞대. 그래서 뭐 자기도 항공주가 좋아 보이는데 야 근데 너 이 생각은 어떠냐? 부동산 어떨 거냐? 그래서 내가 부동산 뭘 알아? 그랬더니 너도 부동산 좀 알잖아. 그래서 내가 얘기하다가 했더니 안 그래도 나 부동산 생전 부동산을 안 하던 사람이었거든.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덜 터질 것 같아. 그랬더니 막 그쪽 사더라고. 그러니까 참 세상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빈부격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하여튼 네. 우린 주식 얘기해야 되니까 네, 8페이지 이제 실적 얘기 이건 뭐 맨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래시더라고. 네, 이번 주 실적 같은 경우에는 거의 변화 없었어요. 뭐 저희도 자료 많이 안 나왔잖아요. 다들 자료 안 쓰시는 시기죠. 뭐 주간 기준으로 영업이익 추정치 0.05% 바뀌었습니다. 안 바뀌었다고 봐야죠. 뭐 그런데 뭐 그래도 없어. 특징적이었다라고 하는 거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시클리컬 쪽이 이렇게 좀 생각보다 이익 추정치가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까 뭐 가치주 올라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 잠깐 드렸었잖아요. 시클리 쪽은 올라가고 IT랑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이 성장주 쪽이잖아요. 이쪽 추정치가 좀 하향 조정됐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 합쳐봐야 0.05% 바뀌는 시장이었기 때문에 의미는 내려가면 없습니다. 마음이 편하겠는데 내려가면 한번 아니 뭐 이익 추정치 2주 올랐다고는 하는데 합쳐가지고 한 0.3% 오른 게 올랐으니까 뭐 이게 뭐 큰 의미 이익치가 없습니다. 올라가고 있으니까 좋은 시장이다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어쨌든 뭐 이익 추정치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다음 주에도 당연히 안 바뀌어 있을 거고요. 다다음 주 정도 되면은 좀 바뀌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9월 말 정도 되면 이제 삼성전자 리비전 시작되지 않을까요? 아침에 이제 법인부에서 질문해서 이제 또 이제 IT 쪽에 폴더블 폰 얘기를 많이 하니까 뭐 폴더블 폰이 뭐 엄청 잘 되고 있다는데 캐파가 없다니까요. 아까도 그 얘기 한 거냐. 캐파를 600만 대였나? 네, 600만 대요. 600만 대로 캐파인데 뭐 완전 해봤자 맥스하면 700만 대 나오는 건데 지금 뭐 수요가 정말 좋았어. 그러면 캐파 증설해가지고 언제 그걸 그러니까 되게 상식적인 질문에서 출발해야 되는데 아까 이제 처음 그 뭐 폴더블 폰의 시대가 왔으니 이게 레벨업의 모멘텀이다. 한번 따져보라는 거지 그걸 다 하나하나. 그러니까 제가 요즘 시장에서 좀 아쉬운 점은 애널리스트들이 말을 아끼게 됐어요 어느날부터. 왜 아끼게 됐냐? 그냥 매사 무슨 말하면 그 자료들도 너무 유통들이 많이 되고 허락 그쵸. 없이들. 그리고 두 번째는 뭐 얘기를 하면은 막 왜곡돼서 전하는 거야 그것들이.
그러니까 어느 그런 날들은, 것도 있죠. 그러니까 뭐 어디 가서 말을 하면 또 그걸 갖고 막 시비 거는 사람들 추상이고 하니까 끼리끼리 문화가 다시 되고 있어요. 끼리끼리 문화가. 나 이게 제일 아쉽다니까. 우리끼리 얘기합시다. 뭐 이렇게 돼버리고 있다고 또. 사실 악화가 양화를 대체 그쵸, 그레시암의 멸책이 이 시장에 또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그냥 조용히 저도 제가 양화라는 건 아니지만 그 이리 오면 이런 말 하는 거지. 다른 데 가면 정말 조심하고 그냥 좀 되도록이면 이 정도 말하면 욕 안 먹겠지. 표현해도 욕 먹더라고. 근데 하여튼 시장 솔직히 말하면 아침에 내가 같은 톤으로 얘기하면 그냥 버잉부에서는 이 정도면 야 그냥 가서 지금 쉽지 않아. 막 이렇게 톤으로 얘기하잖아요. 지금 뭐 지금 근데 더 웃긴 거는 뭐 이제는 톤들이 낮아져가지고 그래도 연말에 3,400원 오지 않을까 이 얘기야 또. 그럼 내가 아니 그러니까 변화의 징후 여몇 가지 조건이 오면 얘기할 건데 그게 안 나옵니다. 그 얘기를 하는데 그게 그렇게 시장에서는 그 논의조차도 뭔가 금기시되는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만 늘어나는 것 같아. 말을 소위 아끼게 되죠. 워페식의 장기 투자, 뭐 10년을 봐도 20년을 보면 된다, 뭐 그런 시장이 너무 지금 오래돼 가지고 요즘은 다들 말을 아끼는 시대에 왔는데 실적도 보십시오. 이익이 좋아진다고 하는데 0. 몇 프로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뭐 변동성이 워낙 줄어들어 추석 있어가지고 전이니까 그냥 이렇게 추석 말씀드린 전이니까. 건데. 네. 좀 페이지 넘겨서 16페이지 한번 열어주시겠어요? 뭐 마지막으로 이제 글로벌 이익 추정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아시아 지역 이익 추정치 상향 조정이 굉장히 둔화되어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아시아 지역 말고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좋아요. 선진국도 괜찮고 이머징 시장에서는 사실 아시아가 가장 빨리 회복됐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동유럽이나 남미 쪽이 좀 좋아지고 있는 게 특징적입니다. 남미 쪽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상품 가격과 연동되는 게 많고요. 동유럽 같은 경우에는 유럽 경기와 연동되는 게 많거든요. 아니면 왜냐면 유럽에 이 생산 공장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 보면은 최근에 이머징은 괜찮은데 아시아 지역 이머징 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익 추정치 개선 속도가 좀 둔화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다. 이 정도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뭐 또 하다 보니까 추석 연휴 앞두고 그러니까 좀 더 추석 때들 많이 들으실 것 같아서 그냥 더 적극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추석 이후에 저희도 상당히 좀 한번 긍정의 징후를 찾으려고 되게 노력하고 있다는 거. 올해 가장 기다려온 순간이 제가 제일 듣기 싫으면 살다가 제가 비관론자 얘기는 올해 처음 들어봐가지고 항상 낙관론자에서 문제가 됐던 사람인데 근데 올해 그만큼 제가 만만치 않아 보여서 비관론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낙관론자로 빨리 돌고 싶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데 아직 안 보입니다. 그리고 기껏 할 수 있는 거는 좀 더 기대값이 내려와야 되고 그나마 지금 대안할 수 있는 거는 뭐 항공주, 유통주 뭐 이런 것들로 포트를 좀 비추는. 개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현금 위주는 좀 넓혀놓고 최소한 레버리 좀 줄여라. 이 정도 아주 심플한 말씀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정도의 톤도 거부감이 강한 시장이라면 시장이 아직 너무 센티가 강하구나. 많은 분들이 거래가 좀 주춤하니까 개인들이 의지가 약해졌다 그러는데 신용을 보면 돼요. 그건 신용을 봐야 되는데 얼마 전에 데이터 봤지만 장이 빠지면 신용이 더 들어옵니다. 이거는 뭐 끝까지 가보겠다는 결사항전의 의지인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식으로 시장이 오기로 되는 장은 아니었다. 그래서 신용장으로 혹시 자기 포트폴리오가 너무 높다면 고민하시고 그거를 좀 더 가장 편한 것들, 뭐 항공주, 뭐 이런 것들은 밑단이 두툼하거든요. 도라슬 더 이상. 그래서 그런 거를 또 가져가시고 돈 많으신 분들은 뭐 정말 아까 말한 대로 명품 투자를 하시던지 그런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연휴 잘 쉬시고 네. 하여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다들 추석 잘 보내시고요. 네, 함께 고민하시죠.